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유리 4.19 묘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4.19 묘지, 그리고 그 4.19는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피의 화요일이라고 불리우는 1960년 4월 19일부터 승리의 화요일이라고 할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격동의 일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 마산에서는 두 차례의 대규모 유혈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지방도시에서는 계속 데모가 일어났지만 유독 서울만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 운명의 일주일간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감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과연 4.19의 어떤 모습이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되는지 여기 4.19 묘지 한자리에 잠들어 있는 김치호 군의 4월 19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야. 예. 학교 갈 거니? 그럼요. 좀 늦었어요. 그래. 유학 준비는 잘 돼가냐? 예. 6월에 떠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많이 늦는구나. 새학기 준비 좀 하느라 도서관에 좀 있었어요. 듣기론 대학도 꽤 어수선하다던데 너희는 어떠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 하루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니? 응? 아이, 어머니는 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저 하는 소리로 듣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몸 조심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래. 그래. 일찍 들어와라. 예. 십여 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마산 시위로 민심은 이미 자유당 정권을 떠났지만 자유당은 상황의 급박함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4월 18일 서울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마산 사건 책임자 처단, 경찰의 학원 출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학생들이 경찰의 비호를 받는 깡패 일당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월 19일) 아침 고대생 피습 사건이 조간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이를 본 전국의 학생과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서울대에는 우리는 얼마나 참아왔는가, 갖가지 부정과 사회악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 하는 경문이 나붙고 시위의 움직임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순수한 학생 데모에 깡패 습격이라니.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경찰이 주위에 있었는데도 아무도 말리질 않았다잖아. 이러다니 정말 큰일 나겠어. 마산, 대구, 부산 이제 서울까지 참여하고 있어. 또 다른 집회가 계획 중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이봐,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대관고등학교하고 동성고등학교까지도 시위에 참가했대. 뭐야? 고등학생들도 나왔다고. 고등학생까지?
나가야지. 우리도 나가야지. 그래, 나가자. 이날 맨 처음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4월 19일 날 저희들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두 번 저희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부터 아주 간곡히 말리셔서 저희들이 참고 있었죠. 당시 대광고등학교 학생들과 저희들이 보조를 같이 맞추기로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쭉 호의를 하고 저희들이 나갔죠. 나가기 전에 프라카드 또 삐라 이런 걸 준비하는데 서무과장님 선생님들이 다 아주 적극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삐라를 뿌리고 종로 5가에서 4가로 가서 4가에서 당시는 고등학생들도 부정선거나 폭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9시 20분경) 서울대생 3천여 명이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에 신해각 대학교 학생들도 속속 시위에 나섭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주동자도 없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시위였습니다. 시위 학생들 중 일부는 마산 사건 책임자의 올바른 처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으로 몰려가기도 했고, 서대문 경무대로 불리던 이기붕의 집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시위에 적극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군중들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따져보자. 그럼 누구한테 따지느냐? 그럼 최윤기가 원흉이냐? 아니면 이기붕이가 원흉이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 최고 책임자인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올라가자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중앙청 앞으로 해서 이래서 경무대로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위가 시작될 때부터 경무대 주변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청 후문에 1차 저지선을 형성한 경찰의 시위 진압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몰려온 학생들이 그 저지선 1차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길로 전부 빠지는 작전을 써가지고 전부 이제 뭐 지금 시민회관 옆 골목, 내자 호텔이 있는 옆 골목, 그다음에 저 서대문에서 넘어오는 옆 골목으로 전부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 초기에는 그 경찰 숫자보다는 학생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옆골목에서 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 통일동 파출소 약간 위에 올라오니까 그때 그 하수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철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굴리기 시작을 했죠. 오후 1시 30분경 시위대 선두의 몇몇 학생들이 시위 저지형으로 세워둔 소방차를 앞세우고 경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권위가 시위대의 도전을 받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학생들이 지난번 선거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요구 같습니다.
선거의 잘못이라니. 선거를 어떻게 했길래 아직까지 야단들인가? 그게 지난 3.15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은 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본래 국민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질 못했다고 생각되니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선거에 부정이 있으면은 나라가 망하지. 그런 것을 보고도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야. 이봐, 그럼 내가 나가서 학생들에게 연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시위대는 경무대를 목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경무대는 시위대의 최종 목표이자 경찰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저지선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신분증 하나 엮고 35mm 그 필름을 엮고 그 라이카만 딱 목에 걸고 그 이제 두 번째 소방차 뒤를 이제 따라다고요. 그러니까 소방차에는 뭐 콩나물 실같이 학생들이 꽉 들어차고 이래가지고 뒤엔 또 한 1000여 명이 이제 도보로 막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m 정도 움직였을까? 그래 전방에서 이제 실탄 사격을 하는데 뭐 콩벅듯이 날라 들어오는데 이 정신없죠 이제. 그러니까 위에 소방차에 탔던 학생들이 맞아서 마치 뭐 주풍 낙엽이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후 1시 40분 마침내 경찰은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경무대 어귀는 수라장이 되었고 길에는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김치호 군도 경무대 앞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시위에 참가했던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훈방 조치된 후 곧바로 경무대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반장님, 저 빨리 좀 봐주시죠. 이쪽으로는 배. 총상입니다.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상입니다. 급하군요. 그런데도 이 학생 아까부터 자기보다는 다른 학생을 먼저 치료해달라고 하더군요. 좀 괜찮을까요? 출혈심에서 잠시 기절한 상태입니다. 서두르죠. 김중희. 네. 정신이 들어요? 선생님,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쳤어요. 빨리 그 아이들 좀 치료해 주세요. 자네도 중상이야. 선생님. 저기 저 고등학생을 먼저. 김중희, 가서 상태를 보고 좀 알려줘. 네. 괜찮은가? 예. 전 괜찮아요. 안 되겠어. 출혈이 너무 심해. 수혈이 가능한가? 이젠 혈액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수술실로 옮겨요. 괜찮다면 제가 수혈을 하죠. 저도 하겠어요. 좋아. 그럼 빨리 검사부터 해보지. 네. 위생병! 우리가 보니까 대단히 중상이었습니다. 오른쪽 갈비가 완전히 복잡골절이 되고 오른쪽 간이 완전히 총상을 입고 관통이 되어서 아주 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술실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김치호 군이 또 그곳에서도 저기 쓰러져 있는 어린 동생 고등학생들 먼저 수술해 주십시오. 저는 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아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 김치호 군이 가장 중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고등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수술방에 옮겨서 밤을 새워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위는 시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각 지방에서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발포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간을 관통했어. 힘들겠는데. 선생님, 선생님. (20일) 새벽 6시 김치호 군은 마침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마지막 일기장에 오늘도 나는 진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라고 써놓고 4.19에 참가했습니다. 김치호 군은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 3학년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 속표지에는 그가 좋아하는 안네 프랑크의 사진, 그리고 그가 즐겨 부르던 노래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다감한 그도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3.15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와 울분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기책 안에서는 점점 이제 자기가 참 전공하는 이 수학이랄까 또는 이 자연과학 이쪽 분야의 학문 못지않게 이 정치적 변화, 정치적 어떤 그 현상, 이 정치적 현실, 또 사회 현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 참 굉장히 관심을 점점 가지게 된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점점 그 1960년에 들어와 가지고 그 3.15 부정선거 뭐 이래 가지고 참 그 김지열 군이 희생되고 하는 이 과정을 오면서들은 학생들 자신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응?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응? 왜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단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행동, 응? 우리가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옳게 올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된다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도 이제 어떤 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4월 19일은) 김치호 군을 비롯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피의 화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날 아침에도 멀쩡하게 책가방을 끼고 등교했던 어린 학생들의 유해는 4월 20일이 지나서야 유족에게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당시 효자동의 전차 종점입니다. 당시 대모군중은 국회의사당과 세종로에 집결했다가 중앙청을 거쳐 경무대를 향해 이곳으로 노도와 같이 밀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여기 효자동 전차 종점과 경무대 정문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쳐진 원형의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대모군중과 경찰의 간격이 10여 미터 정도로 좁혀졌을 때 경찰은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른바 피의 화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격이 있은 뒤 대모대는 후퇴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오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태릉에 주둔하고 있던 제15사단이 계엄군으로 서울에 들어옵니다.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과연 계엄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에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자 시위대는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고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인 시위는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은 계엄군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평화적으로 데모를 않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지 꼭 총을 쏘아서 저지하는 것이 그 주 임무는 아니죠. 그렇지 않고도 데모를 저지시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에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군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까? 총을 안 쏘고 해결을 해야지 총 쏘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군의 일부 장성 중에서. 4월 19일 밤 창동 방면으로 밀려나갔던 약 1,500명의 시위대는 고대 뒷산으로 해서 시체 한 구를 둘러매고 고대 교내에서 농성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이비 민주주의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이비 민주주의에 맞서 싸웁시다. 이때 계엄군 사단장이 들어왔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폭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그대들을 체포하거나 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군은 바로 국민의 군대요, 여러분의 군대입니다. 우리 사단은 군의 의무로서 질서를 되찾고자 할 뿐입니다. 대표단을 선출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해 주십시오. 책임지고 정부 고위 관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선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이날 이러한 계엄군의 모습은 경찰과는 달리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4월 20일 송효찬 계엄사령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시위대를 해산할 때 계엄군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면서 평화적인 데모대는 폭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4.18 고대 데모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깡패 일당을 검거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엄군의 자세는 운명의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편 정치권은 4월 21일부터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서 시국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전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사퇴를 권유받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누구세요? 접니다. 어서 와요. 괜찮으신지요? 그래요. 상황은 좀 어떤가요? 평온해졌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안의 불씨는 남아있고 내일 장면 박사의 부통령직 사퇴가 발표되고 나면 또다시 소용돌이 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젠 정치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한갑수 비서실장을 불러서 문안 작성을 하라고 해요. 부통령 당선을 사퇴한다고. 이기붕의 사퇴와 전 국무위원의 사표 제출로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대통령은 허정, 변형태 씨를 만나 시국 수습책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는 4.19 부상자들을 위문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읽어줘요. 예. 불초 이기붕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과드리며 부통령의 당선을 사퇴함과 동시에 일체의 공직으로부터 물러나서 남은 인생을 한 사람의 평민으로 조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장면이 11시에 부통령을 사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 전에 발표하도록 해주세요. 예.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잘 들어왔어요. 앉아요. 예. 보여줘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지나치게 장황하고 눈물 짜는 소리 같아요. 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아직 사퇴를 공식화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 장관, 초안자 본 거 있죠? 읽어주세요. 예. 본인은 현 사태의 수습과 전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보수 세력의 합동으로서 정당을 개편하고 내각 책임제를 기초로 한 정치 제도의 개혁을 고려한다. 본인은 아울러 부통령의 당선을 사퇴하는 것도 고려한다. 이 의장이 결단을 순간적으로 내리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 당에 관한 결정인데 이승만 박사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나지 못하고 당회의를 결정한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사퇴한다고 했는데 홍진기, 한희석이 나타나서 세상이 그럴 때 마지막 되는데 이런 결단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남으로는 그거를 옆에서 듣고 나니까 그렇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하나요. 그런 것에다가 이제 참 사람이 권력에 미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을 내놓으면 그만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작용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주저했던 것으로 그 내가 짐작을 합니다. 결국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는 사퇴를 사퇴 고려로 번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4월 23일 장면 부통령의 사임과 함께 알려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원마다 4.19 부상자들에게 따스한 위문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피를 뽑아 생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각 언론사에는 위문 금품이 답지했는데 그 가운데는 계란과 음료수, 심지어 끼고 있던 반지까지 있었고 어린 학생에서부터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푼돈을 모아 입원비를 부담했습니다. 회장들 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사표를 수리하고 자신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며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를 사퇴시킴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 교수들은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닙니까? 며칠 동안 이종우 교수와 여러분들께 연락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뿐더러 일부 교수들의 구속학생 석방운동이나 정작 시국 문제에서 빠지려고 드는 총장들의 모임 정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래 무슨 좋은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각 대학 단독 행동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대규모적으로 공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각 대학에서부터 성명서를 낸다고 해도 결국 자기 체면이나 세우는 것처럼 될 텐데 애초에 이거 동기가 틀려먹었어요. 이젠 서둘러야죠. 학생들이 한 열기가 식기 전에 무언가 해놓아야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학생들이 한 희생조차 헛되일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또다시 학생들의 피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요즘 내가 과연 선생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학생들에겐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가르쳤고 난 정작 여기 앉아서 불의를 보고 있으니 추교가 풀리고 나면은
어떻게 학생들 얼굴을 봐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닙니까? 지금 이정규 시댁에도 우리가 동일한 목적에 회합이 진행되고 있으니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죠. 그럼 가장 먼저 대학 교수들의 대회를 속히 가지는 것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의견이 일치된 건가요? 예. 그게 좋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 교수가 맡아주시죠.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죠. 마침 내일이 국립대학 본급 날이니 연락하기도 편하고 인원 확보에도 용이할 겁니다. 자, 그럼 각 대학교 그 연결 책임은 오늘 이렇게 모이신 교수님들이 각각 맡기로 하시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들은 전체 대학의 교수회의를 열어 전국 대학 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교수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4월 25일 오후 3시. 당초 5, 6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300명에 가까운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경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요구를 골자로 하는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교수가 우리가 뭐 성명서만 낸 거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니 우리도 시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가운데에는 그 찬성하는 이도 있고 또 일부 교수들은 우리가 뭐 이미 성명서를 냈으면 그만이지 또 시위까지 또 이렇게 우태스러운데 할 게 있겠느냐 이런 도 있었는데 결국은 표결을 했나 교수 표결을 했나 그래서 시위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는데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렇게 그 광무에다가 크게 글씨를 쓰고 노교수들이 앞장섰습니다. 노교수들이 태극기도 말하자면 붙들고 그 시위 한 프랑크도 붙들고서 서울대학 교수회관에서 출발해서 종로 5가로 해서 이제 을지로로 해서 국회의사당까지 오는데 그 동안에 교수들이 많이 늘었어요. 교수들은 이때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정식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대답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교수들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학생 시민의 대열이 가라앉은 듯 보였던 분위기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병원들 그 길가에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서 박수를 치고 뭐 그 시민들이 완전 일치해요. 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메가폰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음료수 주고 갖다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만하면 그 이 4.19 항쟁에 대한 뭐 그 마무리를 짓는 데는 상당히 그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희생하고 교수들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예. 학생들은 뭐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끄러워요. 이날 교수단 데모로 다시 학생과 시민들의 열기는 불붙어 시위가 계속됩니다. 계엄군은 이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열기는 그 계엄군마저도 한 덩어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탱크 위로 올라가 국군 만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4.19 이후 숨가쁘게 움직이던 전국은 이 대통령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 이기붕의 공직 사퇴, 그리고 계엄군의 민심 수습 노력 등으로 해서 표면적으로는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듯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4월 25일 3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데모를 결행했습니다. 지성과 양심을 대표하는 교수단의 데모는 시민과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고, 이날을 고비로 해서 다시 시민과 학생들이 골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교수단의 데모를 따라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과 학생들은 밤이 깊어가도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철야 시위를 막기 위해서 출동했던 계엄군조차도 데모 군중과 한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교수단의 데모와 군대의 우호적 대응에 영향을 받은 데모 군중은 결집된 힘으로 바로 이곳 경무대 입구까지 몰려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바로 4월 26일 아침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새벽부터 터져나온 시위대의 함성 소리와 함께 밝았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군중이 모여들었고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 우리 형제 오빠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 하며 시위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시위대는 대표를 구성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5명의 학생 시민 대표에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허용됩니다. 송 장군 만나가지고서 겸사령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기왕에 경무대에 들어갔으면 경무대 주인 되시는 이 박사를 제가 만나야겠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그 대통령 만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차피 이래 되는 거 어떤 형식으로든 물러나야 될 분인데 제가 가서 하야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거다 이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자유당 정권 12년이라는 것이 자네 같은 사람 대통령 그만두시오 한다고 해서 그만둘 그런 분도 아니다. 힘든다 그러더만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야 어찌되든 간에 자네만이라도 나가서 증명해주게. 어린 학생이야 설마 하니 어쩌겠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네들 어떻게 왔는가? 예, 이 나라 국민으로서 각하를 뵈러 왔습니다. 그래, 누구든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찾아줘서 반갑구먼. 각하, 3.15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또 그 선거에 정치 깡패와 폭력배들이 개입됐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린가? 깡패 폭력이라니. 이 나라는
엄연히 법에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기붕 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야 내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다면 안 될 말이지.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부정을 참지 못해 데모를 하다가 다친 수많은 학생들은 또 어쩌실 것입니까? 나도 학생들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어. 학생들이 다친 것에 대해선 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네. 다친 것이라뇨? 카카,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 시민들이 무려 200명에 달합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누가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누가 한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각각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날들어 뭘 결정하라는 거지? 각하께서 하야하시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야. 그럼 지금 나더러 또 저 하와이나 외국으로 나가란 말이야. 그게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이야. 예, 카카. 온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온 국민이 원한다면은 물러나야지. 그 표정이 말이죠. 그 표정이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이 두 손을 이런 정도 이렇게 다 들고서 올라가면서 이 정이 들었던 북악산을 쳐다보는데 누구 쳐다보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 이 눈에 이 박사는 그 당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지 눈곱이 이렇게 하얀 눈곱이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이제 눈물과 더불어서 눈곱과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져. 같이 떨어져. 그래가지고서 결심의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의 온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갔어. 하늘의 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돌아갔어. 이 말 할 때 그냥 막 너도 나도 막 누구 그 뜻이 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확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 이 박사 곁에 가서 막 손을 좀 붙잡았어요. 붙잡고 막 확 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각하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신 후에는 우리도 여성을 잘 보살펴 주시면서 무덤 옆에 같이 묻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에 영어로 All right, thank you. 됐어. 그리고서 마쳤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나도 젊었을 땐 잘 왔네. 자,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가보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했다는 것은 면담을 마친 대표들에 의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이 원한다면은 나는 하야하겠다. 국민이 원한다면은 하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째로 3.15 선거가 부정이 많다니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이날 10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오후 2시 뒤늦게 국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결의하고 다음날인 4월 27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사임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제1공화국은 12년 만에 드디어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떠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에서부터 4월 26일까지의 기간은 참으로 운명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여기 4.19 묘지에 잠들어 있는 이들은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민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4.19는 진정한 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역사는 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들었고 4.19는 오랫동안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이룩했던 시민혁명이 끝내 미완성으로 그치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